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테리어, 실내 건축 디자인의 진짜 실무자의 어떤 현실. 그래서 오래 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 357 법칙.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내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어떤 정보, 두 번째는 제 이력서를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 이력서 공개해드리고 나만의 어떤 지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세 번째는 오래 살아남기 위한 357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내 디자인이 뜨고 있는 분야인가, 과연 내가 직업으로 이거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직업으로서의 비전, 여섯 번째 취업은 잘 되느냐, 정말 괜찮은 비전 있는 직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지금 아젠다를 보시면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어떤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좀 숲을 보는 어떤 느낌, 그래서 제가 각 꼭지마다는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략적인 큰 숲을 본다는, 인테리어 시장의 큰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가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고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잘 살펴보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뭐 현실, 연봉이 어떠냐, 신입, 취업, 야근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좀 많아요. 뭐 노가다를 많이 하는 거냐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채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차, 3년차들이 종합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몇 년 정도 해보고 좋다 싫다, 이건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어떻게, 거기서 근무를 어떻게 했고 위에 있는 선배라든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어떤 분인 거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좋다 싫다를 가지고 채널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전문업체, 사업을 목적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과장되고 좀 미화된 정보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재에 대한 경우는 정말로 다양해요. 근데 그게 어떤 공간에는 좋고 어떤 공간에는 안 좋고가 분명히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안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인식의 전환을,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면 뭐 야근이 많아요, 박봉이에요, 힘들어요, 노답이에요 뭐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25년 경험한 사람으로서, 디자이너 선배로서 3년이라는 거, 그리고 공간이라는 거, 연속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 이력서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건축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자격증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만미에 땄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조그만 스튜디오, 대학원 선배와 스튜디오에서 둘이서 카페라든가 미용실, 그때 굉장히 그게 유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3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하면 어떨 때는 현장에서 쓰레기 청소, 어떤 경우에는 직접 공사도 좀 해가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었지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소속의 중앙 디자인에 근무하게 되었고, 대기업에 다녔던 걸 근간으로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LG화학 데코빌 사업부, 아마 아실 거예요. 데코빌, 그 국내에서 LG화학이 이 주택 고치는 거를 이 프랜차이즈화 시킨, 일본을 우리가 컨설팅을 한 2개, 3개 회사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 주택 시장에 대한 고치는 거는 프랜차이즈화가 훨씬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조금은 프랜차이즈화해서 좀 단일화, 규격화하고 비용도 좀 세이브하고 디자인도 좀 좋게 하자는 측면에서 데코빌 사업부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 6년 정도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몰랐던 어떤 디자인 기획, 마케팅이라는 거를 좀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어떤 디자인을 기획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강기획, 다이아몬드 오길비라는 데 들어가서 아무래도 광고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브랜드라는 걸 접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노디자인, 국내 김영세 디자이너가 운영하고 있는 이노디자인,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접목시켜서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디자인까지 어떤 아이덴티티가 총괄로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토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우리 인테리어 쪽 전문 회사인 지금 1, 2위 하고 있는 다원 디자인에 들어가서 공간 디자인 디렉터로서 한 25년 정도를 그동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아마도 그래요. 제가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도 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저한테 오죠. 뭐 취업을 뭐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너무나 똑같은 양식이, 너무나 뭐 캐릭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늘 보내고 있는데, 물어보니 양식에 맞춰달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말을 잘 들어요.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막상 또 쓸게, 나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니 쓸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고, 나의 스토리텔링을 한다? 오버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거짓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등등. 뭔가 나를 조금 더 스토리화 시키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이력서 폼을 보고 계세요.
사진을 붙이죠. 이름을 쓰고 뭐 등등등 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날아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에 그냥 자기 소개서 밑에 한 10줄 정도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자료들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어디 나왔구나. 자기의 캐릭터를 담아내는 어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가 오면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키는 저는 처음 시작을 이 인터뷰를 봐야 될 사람이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어떤 첫 인상,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의 어떤 의지가 있는 끝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이력서요. 첫 커버 페이지도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이력서, 레주메라고 하죠. 레주메. 이력서에 디자인을 놓고 나름대로 이거 자체도 처음에 이메일로 갔을 때 이 사람의 첫 느낌이에요. 커버 디자인을 보면 이 친구 보게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처음에 바로 이력서 사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오버뷰로서 첫 번째 커리어 히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담아놓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23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히스토리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의 와인이다, 23년산 와인이다 해가지고 그 인사팀 인터뷰 볼 사람들한테 저를 알리는 거예요.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저라는 사람의 퀄리피케이션, 어떤 능력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총괄을 해서 공간 디자인, 디자인 전략, 브랜딩, 매니지먼트 등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좀 융합형 디자이너입니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자, 처음에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 세 번째는 코어, 저의 핵심 역량은 뭔가. 기업에서 가장 뽑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번에 TO가 났는데 어떤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겠다는 게 딱 자기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요. 인터뷰 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지션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력서를 넣을 때는 나의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표출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스페이스 디자이너 총괄 디렉터다. 스페이스 디자인 전략 및 컨셉 도출. 그리고 조직 매니지먼트라든가 파실리테이터는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같이 협의하면서 모디파이하고 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획, 아이데이션 한다. 그리고 대내외 PT라든가 설득력. 물론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많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거를 쓸 때 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쓸데없이 순수하게 저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을 꼭 놓자. 저는 요 말들을 조금 더 도식화시켰어요. 왜? 글보다는 사람들이 도식화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키 이슈, 디자인, 전략, 가격, 노하우, 커뮤니케이션, 이 5가지 키 이슈를 5가지 저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요거와 이 가격에 대한 거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략과 플래닝은 요거와 접목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는 뭐와 경력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통찰력. 이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디자인과 뭐와 연결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력에 대한 스토리, 두 번째 나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역량, 이거를 꼭 저는 놉니다. 그러면 인터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벌써 여기다 다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벌써 자세가 됐고, 저라는 사람, 저의 이력서에 이름 써있는 한석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는 저의 학력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필드 경험을 어디에 했습니다 쭉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깊이 있게 안 봐요.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학력이다 이런 것들을 대충 보면 알거든요. 프로젝트를 어느 회사를 다녔다, 프로젝트를 딱 뭐 했다라는 것만 몇 가지만 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중간 부분이야 각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다 봤어요. 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도 봤고 그 전에 대한 것도 봤는데 저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땅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마침표를. 그래서 저는 T자형 인재를 미국의 아이데오 디자인에서 좀 배운 게 있는데, 항상 디자인에 대한 일자만 I자형이 아니라 디자인 플러스 마케팅, 브랜드, 경영, 이렇게 T자형 인재라는 것들이 그 미국의 아이데오에서 개발한 인재상인데, 제가 이걸 좀 도용해가지고 컨실라이언스, 창조적 융합형 T자형 인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유명한 빌 홀린스가 융합형 인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겁니다 라는 어떤 카피를 하나 딱 놓고, 마지막으로 T자형 인재가 디자인, 마케팅, 기획, 매니지먼트 등등 이런 거에 융합형 인재로서 저를 뽑으면 아마 굉장히 좀 다양한 이 기업에서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마침표 찍을 수 있게끔 놓게 된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중간은 기본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이력서를 공개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런 건 보고 좀 따라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모디파이 할 수 있잖아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잘한 일이 뭘까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자격증과 함께 대학원 공부까지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을 굉장히 잘 보냈다는 것과 초기 인테리어라는 데 취업을 해가지고 초기 3년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 보이드 플래닝이라는 데서 3년을 잘 버텼던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PT 전략을 만들어서 제가 회사를 삼성도 다녀봤죠, LG화학도 다녀봤죠, 금강기에, 그리고 세계적인 이노디자인이라는 데도 다닐 수 있던 것들이 이런 나만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저를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수많은 LG화학 같은 경우 사실 제가 160대 1을 뚫고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 이런 전략이 통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공간 채널을 만들면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는 100명을 채워야지 알고리즘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멤버십 카드 100명에 한해서 1회 무료 컨설팅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범위는 인테리어에 대한 교육, 방법, 취업, 자격증, 취직, 이직 등 아마도 어떤 선배들이 제대로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업체 선정, 마감지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제가 메일이라든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이나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카드도 드리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